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4년 동안 유예를 해왔던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신고예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그동안 늘 봐줬죠. 봐줬던 기간이 21년 6월 1일부터 지금 5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는 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그냥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을 넣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도 나오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알아둬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임대차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이 되어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하고 합의가 되고 난 뒤에 가계약금이 입금이 됐다 하면 그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걸 또 놓쳐서 아직 계약서 안 썼는데요. 아니면 전입을 하는 날 뭐 신고하면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날까지 통상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집을 들고 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신고하러 갈 때는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를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걸로 되고 전입신고도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걸로 다 봐주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하는 날 가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그 집을 보고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하다못해 뭐 한 200만 원이라고 보냈다라고 합시다. 그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막 함부로 세금 매기고 벌금 매기고 하는 거를 정해놨냐 이랬더니 이 뭐 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그 관리 그 법에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이제 자주 올라와 있는 질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쭉 해당되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사실 가능하고 서류 다 들고 뛰어가도 됩니다. 주택 그 행정복지센터에. 근데 이제 신고 내용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임대인, 임차인 서로 인적사항, 뭐를 세를 뭐 놨는지, 언제까지인지 기간은,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 체결은 언제 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꼭 아파트나 뭐 빌라나 연립이나 뭐 이런 집이 아니어도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는 집도 내가 전입을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상가 있는 그 방에 그냥 주거용으로 쓴다고 전입신고하고 들어간다. 그것도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예. 전부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요게 뭐 어느 지역만 이게 해당이 되나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 전체 다 하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이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경상남도 같은 이런 도의 시지역 다 들어갑니다. 도 안에서 군에 해당되는 곳 있죠. 그런 곳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보증금이 빵원인데 월 차임이 30을 초과.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 피하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월 차임 한 15만 원 이런 거는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 제외라는 거죠. 요 뜻을 이해하시겠죠? 딱 둘 중에 한 개에 칼같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보증금 예를 들어 뭐 6천만 원에 월 차임 29만 원이다.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6천만 원 초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월 차임도 30을 초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금 100만 원인데 월 차임 31만 원이다.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뜻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해당되는 집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울에 뭐 대학가에 뭐 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뭐 내는 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돈을 낸다고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비주택, 공장 안에 그 뭐 상가 안에
뭐 집이 돼 있는 거, 뭐 판잣집 이런 거 다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증 갖다 놓는다, 무조건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가계약금 보낸 날로부터. 이왕 하라고 돼 있는 거 또 깜빡해서 쓸데없이 돈 100만 원을 국가에 애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계약금 보냈다, 내가 그 집을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계약서 쓰면 무조건 그냥 하십시오. 가계약금 넣고 정식 계약서를 30일 지나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식 계약서 쓰고, 그리고 정식 계약서 안 썼으면 중간에 파기될 뭐 여지도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은 집을 뭐 신고부터 할 이유는 또 없고, 본 계약서를 써야 그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또 나오니까 본 계약서 쓰면 무조건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잊어버리겠죠. 그동안 계도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계도 기간이었어요. 이제는 근데 부과가 됩니다.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어차피 뭐 전입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는 김에 매매 계약서하고 서류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걸로 봐주는데, 서류 계약서만 안 들고 가고 만약에 뭐 전입신고만 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를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부여된 걸로 또 봅니다. 임차인께서 가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거는 이 정보는 지금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에 지금 제가 이 사이트에, 실거래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항상 챙겨서 신고할 거는 미리 하는 걸로 정리를 끝내시죠 뭐. 아유, 세월이 너무 잘 가네요. 어느새 또 내일 모레가 또 5월 말일입니다. 1년이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또 이렇게 잊고 지냈던 이런 과태료도 또 벌떡 살아나서 신고 똑바로 안 하면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예를 들어 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실제로 뭐 고가의 뭐 전월세가 나가거나 이래 해도 시세를 파악하는 게 또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신고 제도가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명해져 가죠.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세만 주고 있는 것도 간주 임대료로 책정을 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을 거기 때문에 알뜰살뜰 세금을 걷어가는 기초 데이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맞으면 안 되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2025년 6월 1일 그날부터 계약하고 하는 거는 무조건 가계약금 보낸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무리한다. 누가 하시는 게 유리하냐? 임차인께서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걸로 유튜브 내용 정리 끝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